안녕하십니까. 국당 조성주의 서법영상 강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당나라 때 태가 안진경의 행서, 즉 안진경 3구에 관한 약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진경 그러면은 안채를 만들어낸 그러한 서예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의 삶이나 벼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제줄문고입니다. 글씨가 아주 독특하죠. 제2의 행서다. 왕이지를 제1로 본다 그러면 이건 제2의 행서라 할 만큼 이름난 그런 글씨인데요. 이 글씨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며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경 3고 약설 시작합니다. 3고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바대로 제질문고, 그 다음에 고백부문고, 쟁자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며 시작합니다. 당나라 때의 서예가 안진경 하면 우리는 보통 해서 이 안채를 생각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법첩으로 흔히 안글예비 그리고 행서로서는 쟁자이고를 떠올리게 되며 그저 단순히 당나라 때 글씨를 잘 쓴 4대 명가로 이렇게 꼽힌다는 정도로만 대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안진경의 그러한 독특한 서풍의 글씨는 그만한 사연을 안고 탄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안진경의 삶 그리고 그의 벼슬살이에는 우리가 평소 잘 모르던 얼마간의 곡절이 점철되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강의 이 본고는 안진경 3구에 관한 시간이므로 우선 그것에 관한 약설을 하기로 하며 그러한 3구에 얽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간단하게 그 요지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안진경의 생애입니다. 이 강좌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그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진경의 자는 청신이고 호는 응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으로 육조 시대에 안씨 가훈을 편찬한 안지추의 5대 손이며 안사고의 3대 손이기도 합니다. 그의 증조부는 홍문숭연 학사를 지낸 안글예이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안글예비가 바로 이 증조부에 관련된 그런 비죠. 조부는 연암, 옛날에 연암, 그러니까 지금의 허난성, 하남성, 누난현, 태수를 지낸 안소보이며 부친은 태자, 소보를 지낸 안유정이다 그랬습니다. 이들 모두 고문자학과 전예서 등의 서법에 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진경은 3살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은씨라고 합니다. 슬하에서 성장하였고요. 당시 그는 집안이 궁핍하였기 때문에 글씨를 쓸 종이를 살 형편이 아니어서 붓에 황토물을 적시어 담벽에 연습을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진경은
당 개원 22년인 그러니까 734년이네요. 그의 나이 25세 때 진사에 급제한 뒤 황제가 친히 시험하던 과거 이 제과는 황제가 직접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시 발탁되었고 당시 예천 지금의 산시성 리치안이라는 곳이네요. 여기에서 위라는 그 지휘관을 시작으로 승진을 그 이후에 승진을 해서 전중시 어사, 그 다음에 감찰어사, 이부상서, 태사 등을 두루 지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진경은 그 성품이 강직하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서 조정에 많은 반대파를 형성하였고 그들의 모함으로 여러 차례 좌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런 가운데 당시 재상이던 이 양국충이라는 사람의 이 배척을 받아서 평원태수로 좌천되어 부르기를 안평원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고요. 후일 노근공으로 봉해졌으므로 우리가 안노공이라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안진경은 755년 그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이 안녹산의 난이 매우 유명하죠. 주가 붙었습니다. 당시 상산의 태수였던 사촌형 안고경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1 안고경에 대한 안녹산에 대한 그 기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녹산의 난은 이때가 천보 14년인데요. 우리가 안사진난이라고도 합니다. 755년 12월 16일부터 763년 2월 17일에 걸쳐 당나라의 절도사인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 그리고 그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대규모 반란입니다. 안사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안녹산과 사사명의 성을 따서 일컫는 것으로 달리 안녹산의 난 또는 천보의 난, 안녹사의 난 또는 천보의 난, 이 해가 천보니까 천보 14년이니까 천보의 난이라고도 한다 그럽니다. 이때 안녹사는 나라 이름을 연이라고 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참칭을 했으며 이를 선포해가지고 9년간 지속했다.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후일 안녹산과 사사명은 모두 자신들의 아들에 의해 그 자식에 의해 찬탈되고 이 정권이 찬탈되고 심지어는 암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당나라의 인구가 대략 3,600만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 난은 결국 우이그르족에 진압은 되나 그 우이그르족에 의해 장안은 매우 황폐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여러 해 전에 성도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중국에. 거기에 가면은 그 두보 초당이 있습니다. 이 시인 두보가 안녹산의 난을 피해서 거기에 와서 3년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춘야 희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때의 두보가 머물렀던 그곳을 두보 초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두보 시도 있고 뭐 대밭도 있고 그러던데요. 여러분도 가시면은 한번 거기 두보 초당을 한번 들려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본문입니다. 안진경은 그 이후 벼슬이 높아져서
공부상서, 어사대부, 헌부상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재상의 시기를 또 받아가지고 이 풍익태수로 또 좌천되고 심지어 포주 자사로 내쫓기기도 하였지만은 그 후 다시 절서절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그 법처벌임서다 보면은 이 자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자사라는 그 벼슬이 뭔가 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 부정을 적발하는 그런 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처럼 벼슬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던 중에 덕종 흥원 원년인 784년에는 이 안진경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해서 절도사인 그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때 녹이라고 하는 재상이 안진경이 눈에 가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를 파견하여 그 이희열을 설득하게 시켰는데요. 안진경을 보내서 그랬겠죠. 너 가서 이희열을 가서 설득을 해라. 네가 잘 좀 해서 했는데 그게 속임수였죠. 근데 오히려 그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이희열이 오랜 동안 안진경을 감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편이 되라 이렇게 회유하려 하였으나 굳은 충절에 안진경이 불복을 하자 결국 그 이희열 일당에게 살해되게 됩니다. 그때 나이 77세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 기록을 읽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글씨만 알게 되고 77세에 안진경은 죽임을 당하는데요. 목을 매서 죽였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참 참담한 일이죠. 그러나 반년 후 그 안진경을 살해한 이희열은 또 자신의 수하에게 피살되었고 그리고 그 반란이 평정된 뒤에야 안진경의 유해가 도성으로 들어와 안시 선영에 안장되었다라고 기록은 전합니다. 안진경의 시호는 문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안진경의 삶을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안진경의 서법과 안채해서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경은 처음에 이 저수량에게 공부를 하였고요. 후에 이어서 장욱에게도 필법을 익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설직, 구양순, 우세남 등 초당 4대가의 특징을 종합하여 웅건하고 개성적인 자신만의 해설을 창시해냄으로써 이 서체는 해서의 모범이 되었다 그럽니다. 따라서 조맹부, 유공건, 구양순과 더불어 안진경은 해서 4대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비와 첩 등 그의 서법 작품은 모두 138종이 전해지는데요. 해서의 대표적인 것으로 안글예비, 다보탑비, 마고선단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행초서로는 제질문고, 고백부문고, 쟁자위첩, 그 다음에 배장군첩, 자석, 고신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제질문고는 이 제질문고입니다. 이 제질문고는 천하 제2행서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작품입니다. 이 밖에도 동방삭 화찬비, 곽가묘비, 송경비 등 수많은 작품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안진경의 네 번째 안진경의 삼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안진경 삼고는
그가 남긴 행초서의 대표적인 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진경은 해, 행, 초서에 모두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휘하였으며 그의 행초서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필적은 이 3고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제절문고, 고백부문고, 쟁자의고 이렇게 3개를 칩니다. 이 3문고의 글씨들은 모두 글씨를 쓴다는 의식이 없이 갑작스럽게, 즉 조련간의 이 졸자가 갑자기 졸자거든요. 조련간의 감정에 의해 휘갈겨 쓴 초고 그대로의 필적이어서 꾸밈이 전혀 없고 따라서 자연의 묘가 있으므로 진귀하게 여기는 글씨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를 일부러 꾸민 게 아니고 정서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은 뒤에 나옵니다. 썼기 때문에 그게 이 명품이 된 거죠. 자, 이 3고 중 제질문고와 고백부문고는 758년 건원 1년 이후에 쓴 것이며 쟁자의고는 그 6년 뒤인 764년에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음에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질문고입니다. 제질문고. 이게 그냥 조카질자죠. 조카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 건원 원년인 758년 이 작품인데요. 안진경이 안록산의 별난에서 순직한 조카 계명, 그러니까 안고경의 아들입니다. 계명을 제사한 문의 초고입니다. 이 계명을 제사한 문의 초고인데요. 이 난에서 안진경의 형인 상산태수 고경은, 이 고경은 뒤에 주가 붙었습니다. 진경과 서로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켜 역적을 막아서 적장 등을 생포하였고, 이때 고경은 그의 아들 천명을 경사 즉 수도로 보냈으나 그가 태원에 도착했을 때 절도사였던 왕승업은, 이 당시에 태원의 절도사였던 그 왕승업은 이를 앞질러 자신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상산에서 급보가 왔지만 거기로 군대를 보내지 않고 그 천명을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일부러 그 상산을 구하지 않아 결국 그 상산성이 함락되고 고경은 죽게 되었으며 작은 아들 계명 또한 해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고경에 관한 겁니다. 안고경은 이때 산 사람이죠. 안진경의 사촌형으로 2칭으로는 안상산, 상산태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또는 안충절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럽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충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죠. 안록산 난 때 그와의 대립으로 충절을 지키다 결국 살해되었죠. 당나라 천보 14년인 755년 그는 안록산 밑에서 영전판관이라는 그 벼슬을 가지고 있다가 상산태수로 이게 발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안록산이 난을 일으키자, 안사의 난이죠. 평원, 지금의 산동성 평이완 태수로 있던 동생 안진경과 호응하여 의병을 일으켜 반란군의 배후를 위협했습니다. 이때 안록산의 양아들 이흠주를 잡아서 죽이고 적장, 고막 등을 체포해서 수도로 압송하는 공을 세움으로써 그 위경 겸 어사중승이라고 하는 이런 벼슬에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듬해
안녹산이 상산을 포위하고 안고경의 아들 계명을 사로잡은 후 투항하도록 압박을 했지만 결국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녹산을 향해 신란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 기록에 의하면 욕을 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들 계명은 무참히 피살되었고 이때 아들이 어렸다고 그럽니다. 상산 또한 함락되었다. 그럽니다. 이후 안녹산 앞으로 끌려온 고경은 충절을 지키며 끝내 굴복하지 않으므로 처형을 당했죠. 후에 고경의 아들 이 천명이 그 왕섭이 잡아놨던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가 있어서 하북으로 가 아버지 고경과 동생 계명의 시신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때 고경의 시신은 아버지의 시신은 한쪽 다리가 없는 정도였지만 그 아우 동생 계명은 겨우 머리만 찾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처참하죠. 그러니까 이를 두고 이 신당서에서는 기록하기를 적장이 계명의 목에 어린 계명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했으나 부친인 고경이 끝끝내 굴하지 않으니 이로 인해 결국은 살해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신당서에서는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제질문고의 내용과 서체를 살펴보면은 당시 안진경의 비통한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울분과 슬픔이 그대로 표현하여 고스란히 문과 서체에서 배어나오는데 그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필액과 결체는 물론 결구 또한 변화하며 굵기와 속도가 결정되어 있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형님과 조카가 그렇게 처참하게 적군한테 죽임을 당했을 때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글을 썼다는 거죠. 제문을. 그러니까 우리도 글씨를 쓰지만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자, 안진경의 서예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심미적 표준은 중봉운필인 이 추액사와 옥눈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추액사나 옥눈 이러한 거 중봉에 관련된 그 내용은 본 유튜브 강좌 특강 12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부 강의가 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입니다. 제질문고의 필액과 결구에서 표현한 강렬함과 자연스러움은 추액사와 옥누훈의 가장 뛰어난 경지를 잘 조화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만큼 중봉운필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 제문의 초고는 선화서보에 실려 있고요. 서체는 소리한 좀 거칠은 그러한 글씨로서 호방한 운치가 있습니다. 청의 포세시는 삼고 중에서 이것이 가장 기이하고 방종한 것이라 평을 했는데요. 이것은 안서 가운데 안진경 글씨 가운데서 걸작인 동시에 흔치 않은 당인의 당나라 사람의 진적으로서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질문고에 관한 간략한 그 설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백부 문고입니다. 이 백부는 큰아버지죠. 백부 안원손 및 그 일문의 연구자들을 제사했을 때 고문의 초고로서 일반적으로 제백문고라 불리우기는 하나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부르면 아니 된다고도 합니다. 서체는 행과 초를 섞어 초솔하게 쓴 것이나
서법이 강경하고 원숙하여 고래로 삼고 중의 하나로 존중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요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다음은 쟁자위고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죠, 쟁자위고를. 이것은 764년에 안진경이 정양군왕 곽영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좌위, 즉 관품을 논한 것이라서 논자위첩이라고도 하고요. 이어 곽복야서라고도 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거는 쏠 사자지만 여기서는 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야자는 벼슬 이름 야자입니다. 그래서 이어 곽복야서, 중국에는 우복야, 좌복야가 있죠. 주 내용은 당시 상서 우복야 정양군왕이던 이 곽영부가 조정의 신임을 기화로 교만하고 사치하여 조정 신하의 서열 좌유를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의 비행을 점잖게 나무라고 반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치를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서로 헐뜯고 어떻게 한번 나쁜 부분만 얘기해서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옛날도 그렇고. 자, 본문입니다. 이 첩, 즉 쟁자위고를 살펴보면은 여기저기 글자를 지우거나 또는 수정 또는 추가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는 곧 초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구속도 꾸밈도 없이 운필을 해서 그 생각대로 하였기 때문에 분류비동하고 아주 힘차다는 얘기죠. 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물처럼 아주 힘차고 천진발로하여 매우 천진해서 일대의 걸작으로 칭송되는 작품이며 왕이지의 난정서와 더불어 행서의 극시라고까지 추상이 되는 작품입니다. 이 쟁자위첩은 송대의 장안에 살던 안사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소동파 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진경 공의 다른 글씨에 비해 가장 기발하고 특이하다. 이런 평이 실려 있습니다. 이 쟁자위고에 대한 평가는 송나라 때에 이미 매우 높았으며 3대가인 소식, 황정견, 미불 모두 안진경의 서체 가운데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였죠. 특히 미불이 보장 대박록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기를 글자에 피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생동감이 있고 변화가 다양하여 의외의 결과를 얻었다. 안진경 행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가 나간 이후 서예가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였다라고 이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쟁자위고의 서체는 단정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평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신 웅장하고 강렬하며 질박하고 중량감이 든다는 이런 평이 가장 적합하죠. 이 작품 이전의 행서는 왕이지의 영향으로 거의가 수려하거나 고화한 서풍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은 안진경의 재질문고와 쟁자위첩 등이 세상에 나오면서 웅장하고 질박한 서풍의 행서가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명나라 때 동기창은 화선실 그 수필에서 말하기를 송의 소식, 황정견, 미불, 최양 이런 사람들 모두 쟁자의 첩을 모방하였다 했고요. 당나라 시대의 구양순이나 우세남, 저수량, 설지 이 4대가죠. 이 많은 서예가들이 왕이지 서풍으로 창작하였으나 모두 법도에 구속되어 있었고 오직 안진경만이 천진난만하고 변화가 다양하며 구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쟁자의 첩이 새로운 서풍으로 송나라 서예가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다른 문헌을 읽어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 당나라 때에 이 안진경의 서체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추악한 글씨다 이런 식으로 그 폄하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안진경의 이 독특한 서체는 지금까지도 그 맥이 이어져서 송대 이후 특히 발전을 거듭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끝으로 5번째 결론 맺는 말입니다. 안진경 3고는 서예인이라면은 공부하고 나가야 할 당대의 명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쟁자위고나 제질고는 더더욱 임서가 필요한 서첩으로 왕이지 서풍을 공부하면서 같이 연마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성을 살리기에 충분한 서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섭생을 하며 한두 가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먹으면은 편식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행서, 집자, 선교서가 좋다 해서 평생 그것만 임서다 보면은 결국 집자, 선교서의 우위를 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쓰더라도 집자, 선교서 필의만 나오게 되며 그 이상의 글씨는 써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자, 선교서를 익힘에 행서의 기본 필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부단히 임서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필자의 말은 다만 어느 한 가지 법첩에만 오로지 매달리지 말고 다양한 법적 공부에 천착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적 공부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1년에 책을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몇 권씩 책을 뗐다고는 말은 그러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그 책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임서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방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이 집자 선교서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이 섞어져야 창작을 했을 때 개성 있는 자신의 글씨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살펴보니까 우리 서예계에서는 비교적 이 제질문고보다도 이 쟁자위고를 많이 임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계제에 제질고의 임서 또한 권장드립니다. 쟁자위고 등 안진경의 행초서를 공부하노라면은 왕의지 서풍과는 사뭇 다름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쟁자위고의 임서 필법은 중봉필법을 주로 옥루훈의 운필을 사용하여 쓰게 되는데요. 마땅히 안진경 3고를 통하여 행초서에 다른 필미를
느끼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중국 서법예술사, 그 다음에 중국 서예술 5000년사, 중국 서예사, 중국 고대 서법사 외에 이런저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마치겠습니다.